아우 비린내. 식모 주제 어딜 기어들어와. 남편의 부장검사 승진 축하 자리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가 뺨을 맞고 쫓겨난 아내. 시어머니는 아들이 검사가 되자마자 검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열린 이혼 법정. 초라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법조계를 뒤흔드는 거물들과 함께 나타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생선만 팔았던 며느리에게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 붉은 고무장갑을 끼고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하는 여자 간미정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40. 하지만 거친 바닷바람과 고된 노동 탓에 미정의 얼굴에는 벌써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죠. 그녀의 손은 늘 얼음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옷에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나는 손으로 남편 최성민을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 만들었으니까요. 아지매, 여기 돔 한 마리 더 주소. 예, 갑니다. 싱싱한 놈으로 골라드릴게요. 미정은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생선을 날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 서울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뒷바라지 때문이었습니다. 성민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10년 그리고 검사가 되어 서울로 올라간 5년 동안 미정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사가 파할 무렵 미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정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성민 씨는요? 아이고, 별일은 무슨. 너 돈 보냈냐?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늦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부 인사는커녕 돈 타령부터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미정은 익숙한 듯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장사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핑계 대지 말고 빨리빨리 좀 보내. 우리 성민이 이제 부장검사 될 몸이야. 품위 유지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인 줄 알아? 내가 생선 대가리나 치고 있으니까 남편 귀한 줄을 모르지. 부장검사. 그 한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성민 씨가 해냈구나. 10년 동안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뒷바라지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성민 씨 장하다. 어머니, 제가 내일 당장 서울 올라갈게요. 축하 파티라도 해야죠. 오긴 어딜 와. 냄새나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정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 절대 올라올 생각 마라. 성민이 바빠서 코빼기도 보기 힘들다. 그리고 내 꼴을 봐라. 검사 부인이 생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나타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성민이 망신시키고 싶어 환장했어? 아니, 그래도 부부인데 얼굴은 봐야죠. 시끄러워.
돈이나 붙이고 끊어.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같이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자신은 짐작 취급만 받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미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민이 변했다는 것을요. 고시생 시절 성민은 미정의 튼 손을 잡고 울며 맹세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꼭 검사 돼서 너 호강시켜 줄게. 내 인생의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이 은혜 평생 갚을게. 그때 성민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되고 서울로 올라가더니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통화라도 하면 바빠, 끊어라는 말뿐이었죠.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바빠서 그렇겠지. 큰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미정은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몽땅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 소매를 어루만지며 내년에 사지 뭐 남은 돈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미정이 보낸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리자 시어머니 말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같이 느려 터져서 이제서야 보내네. 말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성민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번에 승진 축하연 말이다. 국회의원도 온다며? 네. 김 의원님이 직접 주선하신 자리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출세했네. 근데 미정이는 어떡할 거냐? 혹시라도 눈치 없이 올라오면 어떡해? 말숙의 말에 성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오지 말라고는 했는데 워낙 눈치가 없는 여자라. 어머니가 단단히 좀 일러두세요.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고. 걱정 마라. 내가 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너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냐? 이제 부장검사인데 생선 장수 마누라가 말이 되니? 김 의원 딸내미랑은 얘기 잘 되고 있어? 성민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이번 승진만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겁니다. 미정이 가진 거라곤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위자료 푼돈 쥐어주면 떨어져 나가겠죠. 모자의 대화는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정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성민의 성공을 위해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성민은 고아원 출신의 돈도 백도 없는 미정을 선택했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정의 헌신이 고마웠지만 지금은 그 헌신조차 부담스럽고 족쇄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검사 인생에 5점처럼 박힌 생선 비린내. 성민은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산 자갈치 시장. 미정은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승진 축하 자리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직접 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단골 손님인 횟집 사장님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식 들었어. 남편 부장검사 된다며? 아이고 축하해. 서울 가서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여기서 뭐해? 아, 네, 바빠서 못 가요. 그냥 마음으로 축하해야죠. 무슨 소리야.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아내 몫이지. 이럴 때일수록 팍팍 밀어줘야 해. 내일 서울 가는 김에 이거라도 가져가서 좀 먹여. 요즘 자연산 돔이 귀하잖아. 횟집 사장님은 펄떡거리는 큼지막한 참돔 2마리를 미정의 대야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래,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고 오자. 몰래 가서 음식만 전해주고 오면 되잖아. 얼굴 안 보고 오면 되지.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남편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새도록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회를 뜨고 전복은 깨끗이 씻어 죽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 양념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정성스레 포장하는 미정의 얼굴에는 모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촌스럽고 무식한 생선 장수지만 자신의 내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첫 차가 다니기도 전에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양손에는 묵직한 아이스박스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오랜 세월 밴 비린내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리자 미정은 얼굴이 화끈거려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서울 가서 성민 씨만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서울역에 도착한 미정은 택시를 타고 성민의 아파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성민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공유 주방을 빌렸습니다. 거기서 밤새 준비해간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한 돔회, 전복죽, 갈비찜, 그리고 성민이 좋아하던 묵은지, 고등어 조림까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아 보자기로 겹겹이 쌌습니다.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 저녁. 성민의 승진 축하연이 열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청운.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검은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법조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성민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말숙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정이 아닌 웬 앳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정말 기품 있으셔요. 지수가 아양을 떨자 말숙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유, 우리 지수 양이 더 예쁘지. 오늘 보니까 우리 성민이랑 아주 그림이다, 그림. 두 사람은 이미 고부간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성민도 지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출세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파트너였으니까요. 성민 씨, 축하해요.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지수가 성민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민은 으쓱해졌습니다.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만지는 미정과는 차원이 다른
향기롭고 우아한 여자. 성민은 이제야 제 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정식집 주차장 쪽에서 웬 허름한 차림의 아줌마가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낑낑대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여자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성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성민과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성민 씨,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악몽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말숙도 미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게 미쳤나? 오지 말라니까 기어이. 말숙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살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성민의 팔짱을 끼고 있는 지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왜 저 여자가 내 남편 팔을 잡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 왔어요. 축하해 주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좀 해왔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꽂혔습니다.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골라 입었지만 낡고 산티나 보이는 정장, 그리고 보따리에서 풍기는 미묘한 젓갈 냄새, 그 우아한 파티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지수가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성민 씨, 이 아줌마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성민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여기서 아내라고 밝혔다가는 모든 게 끝장이다. 김 의원님과 딸 지수에게는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별거 중인 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위 자리도 부장검사 승진도 그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10년 조강지처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성민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 우리 집 식모예요. 도우미 아줌마. 네. 식모요? 네.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셨나 봅니다. 눈치 없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김 기사, 뭐해?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모, 도우미 아줌마.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과 사랑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모,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두 글자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식모 취급이라니.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남편 말대로 남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꽉 쥐고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 미정이야. 당신 아내잖아. 왜 사람을 모른 척해? 미정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라고 식모라더니 저런 여자가 검사 부인이라고 말도 안 돼. 성민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미정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정말 어디서 행패야? 돈 더 받고 싶어서 이래? 당장 안 나가? 돈이라니.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창피해서 그래. 나 당신 축하해 주려고 새벽부터 올라왔어. 이거 봐, 당신 좋아하는 돔 회랑 전복죽이야. 한 입만 먹어봐, 응. 미정이 보따리를 풀려고 하자 비릿한 생선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옆에 있던 지수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악 냄새. 오빠,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해. 빨리 좀 치워봐.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말숙이 참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미정을 노려보며 미정이 들고 있던 도시락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르르. 정성스레 싼 3단 도시락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싱싱한 회가 흙바닥에 쏟아지고 뜨거운 전복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얼마짜린데. 미정이 울상을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말숙이 미정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으려다 멈칫하고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짝! 매서운 파열음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미정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어디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냄새나는 생선 쪼가리 들고 오면 우리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근본도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 말숙의 고함 소리에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은 간절한 눈빛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 편 들어줘. 나 좀 일으켜줘. 하지만 성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경멸 섞인 표정으로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우, 비린내. 지배인 뭐합니까? 이 쓰레기들 좀 치우세요. 그리고 이 여자 업무방해로 신고해요. 쓰레기. 미정의 정성이, 아니, 미정의 존재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필요에 의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미정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내 발로 갈 거예요. 미정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쏟아진 음식들, 뭉개진 전복죽 위로 미정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민과 말숙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애원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서늘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그래요. 갈게요. 다신 안 와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거,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요.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미정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성민의 아파트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아파트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성민과 말숙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지수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성민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미정의 얼굴이 뜨자 문이 열리기는커녕 스피커 너머로 성민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끈질기네 정말. 거기 그대로 있어. 줄 거 있으니까. 잠시 후 현관문이 조금 열리더니 틈새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 최성민, 피고 강미정. 이혼 청구의 소. 이혼 사유는 가관이었습니다. 성격 차이, 학력 격차로 인한 대화 단절, 심지어 아내의 의부증과 집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미정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헌신이 의부증과 집착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말숙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이 서울 올라올 때마다 쓰던 방에 두었던 옷가지와 짐들이었습니다. 말숙은 그 가방을 미정의 발치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썩 꺼져. 그리고 위자료, 꿈도 꾸지 마라.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돈을 바래. 우리 아들 검사 만든 거. 그건 내 아들이 똑똑해서 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우리 아들 앞길 막은 값 물어내라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보낸 생활비며 성민 씨 고시원비며 다 어디서 났는데요. 제 피 같은 돈이었어요. 누가 달라고 했니? 내가 좋아서 갖다 바친 거잖아. 사랑해서 한 거라며.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구질구질하게 돈 타령하지 말고 몸만 나가. 고아 출신이라 친정도 없고 나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 출발이라도 하던가. 말숙은 혀를 차며 미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고아라는 말, 그 말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미정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대신 이 집 제 돈으로 전세 마련한 거잖아요. 전세금 반은 주세요. 그래야 제가 방이라도 얻죠. 너 미쳤니?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건 10원 한 장 없어.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소송 걸어보던가. 네가 법을 알아? 말숙은 콧방귀를 뀌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정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습니다. 법을 잘 아는 검사 남편과 독한 시어머니 앞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미정은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짐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걷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물에 젖은 낙엽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미정은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길이 닿은 곳은 허름한 시장통이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목소리. 그 익숙한 풍경이 미정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정은 시장 구석에 있는 낡은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시면 속이 풀릴까 싶어서요. 식당 안은 붐볐습니다. 미정은 구석진 자리에 합석을 해야 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과 중후한 분위기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미정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모, 여기 해장국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미정은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쓴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흐흑, 나쁜 놈들, 천벌 받을 놈들. 미정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앞자리에 노신사가 힐끔 쳐다보았지만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 미정의 의자를 툭 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업원이 중심을 잃으면서 쟁반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착! 국물은 맞은편 노신사의 옷과 미정의 오른팔에 튀었습니다. 아, 뜨거!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살갗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급하게 코트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셔츠 위로 붉은 국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맞은편 노신사가 미정의 팔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이 젖은 것도 잊은 채 멍하니 미정의 팔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걷어올린 소매 아래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화상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나비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흉터. 그 흉터.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그 흉터 언제 생긴 겁니까? 미정은 당황해서 얼른 소매를 내렸습니다. 흉측한 흉터를 남에게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어릴 때 다친 거라 기억도 안 나요.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모님은? 노신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낯선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고아예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왜 남의 상처를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세요? 미정은 기분이 상해 짐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가 미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제 딸도 40년 전 화재 사고로 똑같은 곳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죠.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잃어버린 딸, 화재 사고, 어릴 적 고아원 원장님께 들었던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꼭 나비를 닮았다는. 설마.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듯한 눈매. 그 순간 식당 안에 소음이 잦아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돌아 만난 운명의 장난 같은 재회였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미정과 노신사 두 사람 주변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갓난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원장님 품에 안겨서 찍었던 자신의 아기 때 모습과 똑 닮은 아기였습니다. 내 딸, 은지야. 너 은지 맞지? 노신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 정의의 대표 장석훈 회장이었습니다. 평생 냉철한 이성으로 법정을 호령하던 그가 지금 시장통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며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입에 담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이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울다니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은지가 아니라 미정이에요. 강미정.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요. 미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미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이 미정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다. 내 눈을 보면 안다. 내 엄마 눈이랑 똑같아. 40년 전, 집에 불이 났을 때 내가 너를 구하러 들어가지 못한 죄인이다.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창밖으로 던졌고 나는 기절한 너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지. 그런데 병원이 아수라장이 된 틈에 너를 잃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장 회장의 눈물 방울이 미정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에 미정의 굳게 닫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날들은 지독하게 춥고 배고팠습니다. 원생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원장에게 매를 맞으며 자랐죠.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운동장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던 기억. 중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 하나 없이 빈손으로 교문을 나서며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밤새 울었던 기억.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고 쫓겨나고 고아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40년의 세월. 그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나 버린 거 아니에요? 미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미정을 와라락 끌어안았습니다. 버리다니.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한 너를 왜 버려? 잃어버린 거야. 내가 못나서, 내가 죄인이라서 너를 놓친 거야. 미안하다. 이렇게 험하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장 회장의 품은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 그곳에서는 은은한 스킨 향과 함께 그리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은 장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댐이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도 숟가락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긴급으로 진행되어 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종이 위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장 회장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미정도 이제는 의심을 거두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을요. 장 회장은 미정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 으리으리한 대문이 열리고 정원사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장 회장과 아름다운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정의 성장 과정을 상상하며 그려놓은 초상화들이 나이대별로 걸려 있었습니다. 10살의 은지, 20살의 은지, 30살의 은지. 장 회장은 딸을 찾지 못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방이다.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어. 장 회장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아기 침대와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간이 멈춘 방. 미정은 침대맡에 앉아 낡은 곰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미정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장 회장은 감격에 겨워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미정의 물음에 장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잃어버리고 나서 식음을 전폐했다. 매일 너를 찾으러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 3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 죽으면서도 내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더구나. 꼭 은지 찾아서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장 회장은 흐느끼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이제야 우리 세 식구 다시 만났구나. 그동안 못해준 거 아빠가 다 해줄게. 해장국 집에선 혼자 왜 그런 거냐? 누가 너 무시했냐? 누가 너 울렸어?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가 다 혼내줄게.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내줘야 할 사람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 성민과 시어머니 말숙이었습니다. 자신을 식모 취급하고 고아라고 멸시하며 쫓아낸 그들. 미정은 장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며 뒷바라지한 이야기, 검사가 되자마자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장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파란 힘줄이 솟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장 회장은 이을 갈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주름잡는 그는 그런 파렴치한 놈이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것에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단순히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미정에게 준 모욕감과 상처를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미정아, 아니 은지야. 걱정 마라. 그놈들, 내가 법으로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 놓으마. 이혼 재판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좋아. 그때까지 너는 여기서 푹 쉬면서 몸조리해라. 그리고 변신을 좀 해야겠다. 장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청담동 숍 예약해. 그리고 백화점 VIP 룸도 비워두라고 해. 내 딸 세상에서 제일 귀티나고 우아한 여자로 만들어. 그 촌구석 검사놈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다음 날부터 미정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푸석푸석하던 피부는 최고급 에스테틱 관리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거친 손은 네일 아트로 매끄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잘라내고, 낡은 코트 대신 명품 디자이너가 맞춘 수트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정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재벌가 상속녀다운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고 눈치 보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라는 뒷배를 얻은 미정의 눈에는 자신감과 서늘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장 회장이 흐뭇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 이제 그놈들 앞에 가서 보란 듯이 서 있어라. 내가 누군지, 그들이 무엇을 벌였는지 똑똑히 보여줘. 재판 당일 아침. 장 회장은 대한민국 1위 로펌 정의의 에이스 변호인단을 소집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질비한 어벤져스급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다. 내 딸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는 전쟁이다. 상대방 변호사가 입도 뻥긋 못하게 완벽하게 밟아버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로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 미정은 성민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몸만 나가. 그 오만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비명으로 바뀔지 미정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앞 복도. 오늘은 최성민과 강미정의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성민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김 의원이 소개해준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했고 시어머니 말숙도 며느리 쫓아내는 꼴을 보겠다며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김 의원의 딸 지수까지 팔짱을 끼고 나타났죠. 이미 이혼하기도 전에 새 살림을 차린 것처럼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끝나면 바로 혼인신고할까? 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서류 정리부터 해야지. 그래, 그러자.
저 여자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게 서류 다 꾸며놨어. 성민과 지수는 미정을 비웃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말숙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내 아들 앞길 막던 혹이 떨어져 나간다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오늘 저녁에 파티나 하자. 그때 조정위원실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최성민 씨, 강미정 씨, 들어오세요. 성민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피고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었죠. 성민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겁먹어서 못 오나 보네. 하긴 변호사 살 돈도 없을 텐데 혼자 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조정위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시면 원고 측 주장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법원 건물이 떠나갈 듯한 술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라도 왔어? 말숙이 궁금해서 복도 쪽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엘리트의 기운을 풍기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대한민국 1위 로펌 정의의 황금빛 배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위엄있게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팔짱을 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지은 화이트 수트가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굽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단발로 자른 머리카락이 찰랑거릴 때마다 귓가에 걸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연예인인가? 옆에 계신 분은 장석훈 회장님 아니야? 로펌 정의 대표님이시잖아. 성민도 소란스러움에 못 이겨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인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여인.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생선 비린내 나는 아줌마와 저 세련된 재벌가 여인이 같은 사람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여인은 성민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오뚝한 콧날. 화장과 옷차림은 180도 달랐지만 그 얼굴은 분명 강미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보. 아니, 최성민 검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성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왜요? 식모 아줌마가 변호사 데리고 와서 놀랐어요? 아, 소개할게요. 이분은 내 변호사이자. 미정이 말을 잇기도 전에 장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성민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버린 그 멍청한 검사놈인가? 딸이라니요? 회장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고아입니다. 근본도 없는 천한 여자라고요. 성민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말숙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디서 늙은이 하나 꼬셔서 아빠 행세시키나 본데 우리 아들 검사야. 사기치다 걸리면 콩밥 먹어. 장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아, 근본, 허허, 자네들 눈에는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나 보군. 김 실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 줘봐. 비서실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성민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장석훈, 강미정 친자 관계 성립. 성민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로펌 정의의 대표 장석훈.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보다 무서운 사람으로 통하는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친딸을 자신이 식모 취급하고 내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래. 내 잃어버린 딸 은지다. 내가 없는 동안 자네들이 내 딸을 아주 짐승 취급했다지. 밥상도 따로 차리게 하고 비린내 난다고 구박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다면서. 장 회장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말숙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사태 파악이 끝나자 슬금슬금 성민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가 먼저 바람핀 거라며 속인 거야? 아니, 지수야. 아니야. 맹세해. 성민이 지수를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워. 나 갈래.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고. 지수는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끈 떨어진 연신새가 된 성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째? 든든한 뒷배 있는 기분이? 당신은 그동안 내 뒷배가 없어서 나를 무시했지? 근데 어쩌나. 이제 내가 당신보다 더 센 뒷배를 가졌는데. 여보.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 오해라고. 성민은 미정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신호에 경호원들이 성민을 막아섰습니다. 장 회장은 뒤에 도열해 있던 변호인 군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인사하게. 오늘부터 자네를 상대할 내 변호인단일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들로만 꾸렸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 그리고 자네가 뒷돈 받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싹 다 걸어서 법정에 세울 걸세. 네. 뇌물이라니요. 저는 깨끗합니다. 깨끗해? 자네가 스폰서한테 받은 술 접대, 차명 계좌 내역, 내가 다 확보했네. 검사 옷 벗을 준비나 하게. 성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장검사 승진은커녕 감옥에 가게 생긴 것입니다. 말숙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을 기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며느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받아오. 우리 성민이 검사야. 검사 못하게 되면 우리 다 죽어. 말숙이 미정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 약해져서 일으켜 세웠을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그들에게 남은 건 자비가 아니라 심판뿐이었습니다.
미정은 밥상에 소금 뿌리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비키세요. 냄새나요. 미정은 말숙의 손을 털어내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과 변호인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민과 말숙은 덩그러니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서 초라하게 버림받은 두 사람. 법원 복도에는 그들의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역전의 드라마, 그 통쾌한 복수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혼 조정실 안은 마치 장 회장의 동무대 같았습니다. 판사조차도 법조계의 대선배인 장 회장 앞에서 깎듯이 예우를 갖췄죠. 성민 측 변호사는 장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변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로펌 정의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없었으니까요. 피고 최성민은 원고 강미정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판결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성민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장 회장이 내민 두 번째 카드가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장 회장은 검찰청장실로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청장, 나 장석훈일세. 자네 부하 직원 중에 최성민이라고 있지? 그 친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고 기업 수사 무마해준 증거자료. 내가 지금 퀵으로 보냈네. 감찰 부탁하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성민은 검찰청 로비에서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장검사 승진 앞둔 최모 씨, 스폰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뉴스는 연일 성민의 비리 보도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는 파면되었고 변호사 자격증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예도 돈도 미래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말숙의 처지도 비참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민이 뇌물로 받은 돈을 갚으라며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였죠. 말숙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정이 머무는 장 회장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며칠을 굶으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며느라,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제발 우리 성민이 좀 살려다오. 합의만 해주면 감옥은 면한단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미정이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말숙은 반색하며 미정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비 오는 날 쫓겨날 때 어머니가 뭘 하셨죠?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다라며 제 짐 가방을 내던지셨죠.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남이니까요. 그건 홧김에. 저도 홧김에 용서 안 하려고요. 그리고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로펌 정의의 상속녀 장은지입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러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미정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김 실장님,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냄새나서 못 견디겠네요. 김 실장은 말숙을 끌어냈습니다. 말숙은 진흙탕에 처박혀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줬던 모욕과 서름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말이 사무치게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장 회장이 이끄는 로펌 정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은지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제 딸 은지처럼 부모 잃고 어렵게 자란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미정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미정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한때 생선 비린내 나는 여자라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이 재단이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정의 연설에 장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도 보고 있다면 흐뭇해할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정은 아버지와 함께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일했던 그곳. 옛 동료 상인들이 미정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강 여사 아니야? 텔레비전에서 봤어. 출세했네, 출세했어. 미정은 상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이모님들 고생 많으셨죠? 제가 오늘 회식 쏠게요. 다들 가게 문 닫고 나오세요. 시장통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장 회장도 넥타이를 풀고 상인들과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우리 미정이 잘 부탁합니다. 진짜 착한 애예요. 암요, 제 목숨보다 귀한 딸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미정은 활짝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4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고. 잃어버린 가족도, 잃어버린 이름도,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감도 모두 되찾았다고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더 이상 비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짠내 나는 인생을 견뎌낸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향긋한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미정의 통쾌한 사이다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눈물과 웃음이 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